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22,900V다. 1차가 22,900이다. 그러면 여기는 녹색과 분홍색이죠. 얘는 관계없죠. 전압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빼가지고 220이 나와야 되니까 각각 얼마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A상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 C상 잡았는데 네, 바꾸죠? 하겠습니다. H 안 헷갈리게 해야 되니까 B상 걸로 여기도 B상 거 잡아버릴게요. 여기 B상 여기 있는 B상 또 여기 B상이고 A상. 그러면 이 두 개를 A상, B상이죠? A, B. 그래서 얘가 A고 B고 얘를 빼다는 방향 뒤집으라는 얘기예요. 방향 뒤집는 이유는 여기 0점이라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변압기 중성점. 발전기라면 발전기 중성점이라는 거고요. 여기 0V입니다. 0V니까 마치 직류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야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 값보다 얼마 크다고요? 여기 300. 그러면 반대로 이 값은 얘보다 어쩌다 작겠죠. 그래서 여기는 22,900에 이만큼. 얘도 마찬가지고요. 22,900에 이만큼. 유상은 틀리죠. 0도 이쪽이죠. 이쪽이 있는데 계속 뚫어버렸네. 여기는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에 60대 1 해보죠. 60대 1. 60대 1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60대 1이면 여기 전압 여기로 가볼게요. 일단 여기는 여기 말하는 거고 여기죠. 여기는 그대로 380. 얘는 220. 여기도 220. 그래서 만약에 전기를 중성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220V 쓰는 거고 선과 선을 써버리면 380 쓰는 거고 이제 얘가 이 Y계선이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전류는 똑같다 이거죠. 상전류하고 선전류는 새는 게 없으니까 동일할 거고 전압은 틀리고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루트 300. 델타에서는 선전류가 크죠. Y에서는 선간전압이 크고 선이 다 큽니다. 선이 다 크다 라고 했던 게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Y부터 볼게요. 자, Y계에서 장점이 뭐냐 특징이 뭐냐 우리 법에 Y 법에 변압기 중성 변압기 저압측 중성점은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적지를 하라고. 왜요? 이거 답은 안전입니다. 어떤 안전이냐? 혼촉 붙어버리면 2차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무조건 밑으로 가죠. 여기 부하가 걸려있다. 그러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항이 자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싹 빠지게끔. 그러면서 여기 굵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굵기. 육숙해요. 여기선 육숙해요. 여긴 저압이니까. 저압이니까 육숙해요. 고압이면은 16스퀘어 써야 될 거고요.
쏘리 잘못했습니다. 얘는 어차피 얘가 넘어올 거니까 16 써야지 16. 이때 고함이 넘어올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저압이죠. 이 저압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변하게 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육스퀘어 써라고 이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촉에 의해서 2차 축으로 큰 전압이 넘어왔을 때 방전시키기 위해서 진다. 이걸 이제 얘를 우리가 중성점 적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YI에서는 그 다음 장점이 이게 왜 장점일까요? 장점인 이유가 왜 상전압이 작은 게 장점이냐? 일단 장점은 델타에서는 전압을 하나밖에 못 씁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중성성이 없으니까. Y는 전압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볼게요. 여기는 22,900 걸렸죠? 1차 책이 22,900 걸렸다. 그럼 여기 얼마 걸려요? 13,200. 저기 델타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 22,900이면 여기도 22,900. 그러면 여기 절연을 얘는 절연을 22,900V에 견디게끔 절연을 해줘야 되는 거고 Y는요 13,200에 견디게끔 절연이 되는 거예요. 절연 비용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낮은 전압으로 높은 전압 얻게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절연 비용이에요. Y로 하게 되면 절연 비용 다운되고. 자, 그러면 중성체 접지. 그 위에는 떡되면 어떻게 하려고? 보호도 해야 되겠다. 떡 안 되게. 떡이 된다면 보호도 해야 되니까.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금속재 혼촉 방지판 부착되어 있는 변압기를 갖다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Y 델타마다 특징이 있어서 왜 Y를 쓰고 델타를 쓰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럴 때 여기 지환값 규정을 잡아야겠죠. 이럴 때 이제 여기 전류가 내려오면 이 땅의 전위가 상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 이하로 하라고 되겠죠? 델타든 Y는 150V 이하로 150V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지락사고가 났을 때 이게 결국 지락이죠? 빨리 나갈 거니까 혼촉사고가 나게 됐을 때, 즉 지락사고가 났을 때 1초 이내에 차단할 수 있으면 2초 이내에 차단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저항값을 전압이 600V 300V 150V로 2초 1초 그래서 2초 내에 끊을 수 있으면 300V까지 올라가는 운명이고 1초 내에 끊을 수 있으면 얘는 150V로 이 150V는 나머지 그나마 안전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초면은 600V. 그래서 저항값이 여기 적지 저항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보호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요. 동일합니다. 규정은 델타로 되어 있던 Y로 되어 있던 규정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상한 거 나왔는데 산후 고조파라고 해봐야 우리는 딱 그때 외음파에서 하나 배웠었는데요. 산고조파는 기본적으로 변압기에서 많이 생긴다고 해요. 최신 투하 때문에. 네. 당연히 얘는 쑥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버려요. 필요한 것도 빠져나가버려요. 쑥 빠져나가서 막 어디로 돌아다니겠죠. 물론 최초 이제 얘는 변압기니까 누구한테 가냐면 발전기한테 갑니다. 어차피 발전기에서 출발한 거니까 발전기한테 가야 돼요.
발전기까지 흘러가면서 그냥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뭔가 뭐 전류가 지나가면 뭐가 생겨요? 자석이 발생하고 그 자석이 근처에 뭐 있는 거 철제에 있다 그러면 다 거기 전기 유도시킬 거고요. 특히 이제 실제로 문제되는 건지 이거 거의 이해가면 돼요. 통신선에다가 통신선이 구리선이다 그러면 전자기도 발생해 버릴 거니까 거기에다가 전압을 띄워버린다는 거죠. 통신선에는 5V만 하더라도 되게 충격입니다. 걔네들은. 네. 통신선은 뭐 5V, 10V, 24V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전압이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죠.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반대로 델타는 중성점이 없으니까 접지를 못해요. 접지를 못하고 그래서 A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혼축 방지판. 그러면 뭐 이게 대신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절연 비용이 Y보다 높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이 뭐가 있냐? 전류가 크죠? 전류가 크니까 실제로 얘가 만드는 전류보다 전달해진 전류보다 크게끔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류를 크게. 그래서 전류를 그래서 결정적으로 용량에 비해서 전류를 많이 쓸 것 같으면 델타로 줘버리고요. 거기서 이제 많이 쓸 거면 전류를 많이 쓰겠다면 델타로 연결해서 이런 거 따져서 가장 합리적인 거 찾겠죠. 돈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고주파 생기지 않는다 했는데 무조건 상고주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얘는 생기면은 밖으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요.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순직을 합니다. 자기 에너지 다 써버리고 죽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여기가 더 뜨거워요. 에너지 쓰고 가니까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로 감으면 상고주파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한전은 YY로 한전 변압기는 다 YY로 써요. 이제 일반적인 자가용 변압기는 뭘 어떻게 쓰냐면 델타 Y로 씁니다. 1차는 델타로 묶어버리고 2차는 Y로 묶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자꾸 왜 머뭇거리냐면 사용자라고 해버리면 되게 한전 유기적인 용어에서 하여튼 뭐 사용자를 할게요. 일반 사용자는 Y 델타로 대부분 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Y 델타로 델타 Y로 쓰고요. 그래야 여기서 220도 쓰고 330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주로 델타로 많이 써요. 거긴 전류도 많이 쓸 뿐더러 또 하나 공장은 참고로 하나 들으세요. 공장은 자 우리 이런 공간이다. 그러면 누전 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끊어야죠. 공장은 누전 나면은 바로 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은 바로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누전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델타로 해버리면 델타로 하게 되면 자 Y로 먼저 해볼게요. Y 이렇게 해서 딱 정박았어요. 여기서 누전 발생했어요. 어떻게 돼요? 여기 도체니까 전류가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전 나면 바로 이런 경우라면 MC12로도 끊을 수가 있어요. 전류값이 크니까. 물론 계산을 해야 돼요. MC12로 충분히 끌 수 있냐? 그러면 MC12로 끊는 거고 계산했더니 MC12는 못 끊더라. 전류가 좀 작게 나와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수전차량기 써야 되고 자 근데 델타는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가려면 발전소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자체가 작아요. 자체가
처음 도전하게 되면 예를 들어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만져도 별일 없어요. 별일 없습니다. 만지지 마시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맞았어요, 여기를. 이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경로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처음에 늦어났다. 그래 돌아가요, 열심히. 그럼 당연히 경보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경보에서 직원들이 가서 찾아야 돼. 공장은 돌아가고 있고, 우리를 찾아가지고 수리해서 고장을 없애고. 두 번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공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항상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면 당연히 전기 직원이 24시간 상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장은 주로 이렇게 쓴다. 델타로. 즉, 웬만하면 전기 안 끊기 위해서. 그러나 일반적인 곳이라면 전기 무슨 나면 바로 끊어야죠.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지워버리시고요. 변전소라고 불리는 것은 법적 용어예요. 변전소라는 것은 사용전압이 5만 볼트 이상 되는 곳에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변압기, 주상변압기 있죠? 거긴 주상변압기라고 부르는데 그런 말 없으면 쟤도 변전소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각종 건물 내 전기실이라고 변전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좀 예쁘게 잘 불러줘야 변전실이라고 부르지 소라고 붙이지 않아요. 보통은 이런 말도 잘 안 쓰고 퉁 찍어서 전기실이라고 소라고 붙이면은 5만 볼트. 즉 쉬운 말로 하게 되면 22,900볼트는 못 붙이는 거죠. 22,900 위에가 뭐예요? 1호사죠? 1호사부터는 변전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아주 큰 공장이다. 그런데 빼놓고는 변전소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과정적으로 민간은 그냥 전기실로 퉁 쳐버리고 한전은 다 변전소라고 붙여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용어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수전단이라고 하면 일반포라고 생각하면 되죠. 말단이니까. 특과 받는 곳에서는 특과합령 변압기는 자가용이니까요. 당연히 다운시켜서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말 잘못 썼다 이거. 이 말은 맞습니다. 네, 이 말은 맞아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뒤에 곧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델타 Y. 여기 보면 이 말들이 있죠. 승합명이니 강합명이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봐볼게요. 이것도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니까요. 네, 핵심은 그냥 Y 델타. 그 다음에 델타 Y.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여기를 220V 220 할게요. 위상을 안 썼습니다. 자, 여기는 얼마 걸릴까요? 여기 0이니까 어차피 220 걸려요. 220 그냥 그대로 다 걸립니다. 220 여기 220 자, 우리 편의상 이제 1대1 변압기를 할게요. 이제 알기 쉽게 하려고. 자, 그럼 여기는 얼마 걸릴까요? 얘는 그대로 여기네.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대로 똑같은 위치가. 여기 220. 자, 얘는요. 위치가 여기 똑같으니까 여기죠. 여기 220. 그 다음 얘는 위치가 여기 똑같으니까 여기 220.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성가는 얼마죠? 220인가요? 380인가요? 그렇죠. 노란색, 하얀색. 노란색, 하얀색. 220. 자, 여기다 볼게요. 여기 220. 똑같이 220. 그럼 여기 얼마 걸릴까요? 380. 그렇죠. 380. 여기 두 개 걸어가지고 하나
이 두 개가 판에 걸려 있잖아요. 380. 그럼 여기는 얼마 걸려요? 얘는 그대로 이 자리죠? 이 자리니까. 1대1 변압기니까 380. 여기도 380.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380에 아무것도 안 줬어요. 저는 똑같이 220 줬고요. 결선만 이렇게 바꾸니까 얘는 성간전압 편할까? 얘는 성간전압이 220이고 얘는 성간전압이 하여튼 그렇게 나왔죠. 400 넘어가죠. 일점 700이니까 얘가 얼마 나오냐면은 650 거의 660 나오네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직 결선만 가지고 1대1로 뒀을 때 결선만 가지고 무려 몇 배 차이 거의 3배 차이 나죠? 3배 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승합이란 말이 나와버리고 이렇게 가면 이거 강압인가요? 아닌가요? 222씩 아니죠 이건. 이걸로 봐야 되죠 항상. 선으로 가야 되니까 성간으로. 당연히 얘는 강압으로. 그래서 보통 Y 델타 Y로 쓰게 되면 승합이 되는 겁니다. 승합이. 그리고 델타 Y로 쓰는 게 일반적으로 일반 발전소 말고 탄젠트 말고 일반이니까 이렇게 델타 Y로 델타 Y로 쓴다는 거예요. 책에는 약간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분명 헷갈립니다. Y가 델타 Y가 승합이다. Y 델타가 승합이 된다. 그림 그리셔서 V결선. V결선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과 똑같이 2대 이용률, 세대 출력비 고당 전후로 해서 델타로 쓰고 있다가 이렇게 처음에 델타로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장 나서 뺀다거나 아니면 전기요금 때문에 기본요금 때문에 뺀다거나 빼게 되면 출력 전압은 삼성을 그대로 공부할 수 있지만 출력의 손실을 본다고 그러죠. 출력이 2대 분이 아니라 1.732대 분의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얘를 이제 말하는 게 이제 물어보는 게 이용률. 이용률이면 원래 2대일 때 하고 출력하고 866 출력비라 하면 세대하고 V결선 했을 때 출력 1.732로 기준하고 한 게 이거는 577. 여기도 뭐 주상 변압기뿐만 아니라 다 똑같이 다 탭이 있어요. 전압 탭이. 여기 있다. 여기 다 있어요. 탭이. 전압 맞춘 탭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전압 맞추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은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불편하니까. 그래서 원리는 뭐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계속 다시 한번 복습이요. 5개. 1개. 자, 그러면 여기 1000V다. 그럼 여기 몇 볼트라고요? 5개니까 200V. 자, 그런데 이제 환전해서 보내준 게 하필 800으로밖에 안 들어왔네. 800으로. 근데 여기는 200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타격 넣어주면 200, 200, 200, 200. 그래서 여기 200. 그래서 이런 태를 내서 쓰는 겁니다. 주상 변압기뿐만 아니라 모든 변압기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물론 모든이나 같이 시작했습니다. 가정용은 없어요. 조그마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계산법이 y 델타가 기본에 깔아지고요. y의 표준꼴인 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상상을 초월한 필요와, 그죠? 이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죠. 3상 이상. 3상하고 이상. V는 3상 3상입니다. V에서는 3상을 써서 3상으로 넘겨주는 거고요. 아예 3상을 받아서 2상으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2상을 3상으로 바꾸는 거.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 말 있다면 웃으면 복이 와요. 얘는 정말 옛날 드라마인데 20대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웃으면 복이 오는 거 맞으니까 웃음에라고. 그러면서 참고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스쿼트 결선. 스쿼트 결선이라고 해서 스쿼트 결선은 철도적에서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선 3상 받아가지고 상행선을 하나, 하행선을 하나 보내야 하기 때문에 철도에서는 당연히 쓰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철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철도는 참고로 코레일이 있고 지하철이 있죠. 두 개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입니다. 그 지하철은 DC 1500V 씁니다. 전력이 돌리려고 DC 1500V 쓰고, 코레일은 AC 25000V 써요. 투톤 안 쓰고요. 25000V. 교육을 쓰죠. 그러면서 당연히 한 자리에서 받아야 되니까 한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상해선 하나, 하해선 하나씩 보내서 그냥 다 보내면 안 되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 하나 남아버리니까 손실이다. 그러면서 이제 스쿼트가 바로 이렇게 M자니 T자니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해보세요. 이 M자 T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원리 신경 쓰지 마시고요. MT를 기억하게끔 하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단상변압기 두대를 사요. 이렇게. 그걸 사가지고 결선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서 하나는 여기서 뽑아가지고 딱 가운데 하나 물어주고요. 여기는 찢어서 버려버립니다. 찢어서 버려버려요. 여기 찢어서 버린다. 그래서 찢어서 버리는 것을 영어로 뭐죠 하냐? 찢어버린단 말을 T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 변압기를 T자 찢어버리니까 이쪽은 딱 한 가운데 찍어요. 한 가운데 딱 찍어서 마치 모양이 M자라고 해서 M좌 T자, M자 나왔다 그러면 바로 스쿼트 결선이다. 이 그림 여기 이 그림을 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여기 이쪽으로 해놨네. 이쪽으로 붙여놨네요. 여기 한 가운데 찍어버리고 여기는 이쪽 버립니다.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안 쓰고. 여기 딱 보이죠? 절반씩이라고. 여기는 이 비율로 즉 86%를 쓰고 나머지 한 14%는 던져버리고.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냐? 물론 만들어주려면 만들어주겠죠.
근데 별도 금액이라고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문제로 안승률님, 안승률님은 제가 발음하기 힘들어가지고 사실 발음이 이거 뽑히더라고요. 안승률님. 예. 다음의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변압기 극성이 왜 중요하냐? 즉 단상 변압기를 연결한다. 그러면 이제 UR을 찾아야 되죠. UR가 있으니까. 즉 이렇게 합긴 거, 이렇게 합긴 거. 근데 얘를 뒤집어서 먹으면 마치 이렇게 된 거랑 뒤집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뒤집어져. 근데 UR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UR이 있으니까 극성은 당연히 단상 변압기 세대를 가지고 3상을 공부한다. 그러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쓰려고 항상 간극성 쓰고요. 그 다음에 극성이 다르다. 1차 2차 때문에 되면 극성이 다르면 얘를 뭐라고 그래요? 같은 변압기에서 변압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면 극성이 같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극성이 다르니까. 이건 당연히 전압 뽑으라면 어떻게 되고요? 커지죠. 얘는 작고 간극성. 극성이 다르면 가극성. 당연합니다. 결선할 때 뭐 한 얘기니까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상결선이다. 즉 쉬운 말로 단상변압기 세대를 연결할 때 봐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삼상변압기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은 삼상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네끼리 서로 한 라인에서 받을 수 있죠. 한 라인에서. 그래서 여기서 상 맞춰야 되죠. 이때 물론 이제 삼상변압기는 극성이라 표현하지 않고요. 상회전 방향이란 말로 바꿔치기 합니다. ABC 상 순서가 있으니까 같은 말이에요. 경련 운전할 때는 극성이라 표현보다는 삼상일 때는 극성보다는 상회전 방향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염찬우님. 변압기 여자 전류에 많이 포함된 부족함. 여자 전류에는 모르는 여자가 최고죠. 3자가 최고입니다. 네. 나는 당사자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이고요. 너도 아는 사람인데 여자는 역시 모르는 사람이 최고. 3여자 쌍꺼졌다. 그 다음에 오정근님. 변압기 결선 방식에서 델타 결선 방식이나 그래서 단상 변압기를 썼다. 그러면 한 대 고장나도 V로 대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면 고적파가 즉 그 여자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중성점이 없으니까 중성점 접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이제 대신 이게 이제 그렇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일반 문제 만들려고 보니까 쓴 거고요. 내가 돈 줘서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은 100kV인데요. 이게 나온 근거는 뭐냐? 한전에서 전기를 받을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변압기를 막 나는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물론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니네 계약 전력 100kg 넘길 거면
변압기 쓰세요. 라고 유도를 합니다. 어떻게 유도하냐면 돈으로. 그래서 고압 요금이 있고 저압 요금이 있어요. 선택해서 쓰시라고. 당연히 이제 고압 요금이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신 분들은 전기요금에서 좀 약간 이득을 봅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고압으로 받기 때문에 고압 요금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듣고만 들리세요. 네. 고압 요금으로 받으니까 당연히 한전에도 고압 요금으로 부과를 해요. 통상 이제 저압 요금이 고압보다 20% 정도 써가요? 10%인가? 20%인가? 한 정도 싸거든요. 근데 종합계약이나 그렇지. 예, 그렇죠. 그 간도 계량이 있고 그다음에 공용 부분을 따로 고압 수준 하는 경우에는 똑같아요. 개인 쪽이.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계약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 계약 받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느냐? 또 이제 자체 아파트 주민이 또 해결을 해요. 우리는 이제 고압 요금을 받는데 실제 요금 계산할 때는 각각 부과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거든요. 이제 그건 주민들이 의견 모아가지고 고압 요금제로 끊을 거냐, 저압으로 끊을 거냐. 이제 그러면서 그 돈 차액 가지고 뭐 할 거냐면 공영부분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삥 뜯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가정집이 전기를 많이 쓰면 당연히 공영부분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 길에서 내자 하는 거고.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영부분을 엠빵하자. 무조건 공영부분은 엠빵밖에 안 되죠. 누가 더 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영부분은 고압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개인은 저압으로 때릴 것이냐. 그건 선택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대신에 그 부분은 있겠죠. 나는 혼자 사는데 그리고 저압을 때려버리면 약간 손해 같은 느낌 나고 자체를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kg 넘으면 다 자가용을 넣어요. 웬만하면 넣고요. 근데 이제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500까지는 선택권을 주니까 나는 굳이 한전에서 주는 대로 받고 싶습니다 하면 500까지는 한전에서 넣어줘요. 그렇다고 공짜는 없습니다. 자, 요금 체계가 비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압기를 놓을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충족되면은 저압으로 해서 한전에서 제공하는 요금 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결국은 자가용도 어차피 변압기는 이제 쓸 때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당장은 싼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비용은 똑같으면 똑같다 보시면 될 거고 정리 다 해놓은 거네요. 팩트로 싹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우명섭님 연합지의 결선에서 제3구조판을 발전시켜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상당 결선은 그렇죠. 그래서 델타가 없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렇게 YI로만 가고 있으니까 한전에서 가고 있으니까 수행가들이 다 델타를 넣어버리죠. 그리고 한전에서는 Y를 쓰는 이유는 왜 쓸까요? YI로 싸요. 뭐가 싸요? 절연 비용이. 절연 비용이 저렴하니까. 다음에 5번에 이상원님. 1차가 서플라인의 배전 순로이고 2차가 220에 380V 부하 공급 시는 변압기 결선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됩니다. Y라고 좋죠. I 대놓고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거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2차를 보니까 전압이 2개 있죠? 전압이 2개 빠지려면 Y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냥 문제 만들려고 만든 것 뿐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쓴다고요? 한전이 아니면 다 10중 8구 델타 Y로. 네, 델타 Y로. 그럼 6번에 이진무님. 수전방지나 비전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비오전에 조치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천으로 달려야 되는 없애주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상승 불선 모습. 그래서 Y 델타. 저 Y, 이거, 원래 정확한 표현은 델타 Y라고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네. 델타 Y라고. 그 다음에 7번에 이충수님. 변압기를 델타 Y로 결선할 때 1, 2차 사이의 이상차는 이때 바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위상이 30도가 더 변해요. 왜 변해요? 전압이든 전류든 30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다고 그랬죠. Y하고 델타. 그래서 Y로 했을 때 전압이 커지고 위상은 30도 빨라지고, 델타 했을 때 전류가 선익 우추선배 커지면서 위상이 30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두 개를 어떻게 믹서시키든 30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30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일하면 위상차가 벌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8번 나왔네요. 그냥 결선만으로 전압을 올릴 수 있는 결선이 뭐냐? 절대 이건 그대로니까 아니죠. 절대 이는 아니고. 절대 이는 아니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 쉬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220, 380. 네, 되죠? 이것도 해볼게요. 220.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되니까. 그번에 델타 Y, 또 Y라고 하기도 하고 스타라고 합니다. 저는 스타같이 안 보이긴 하는데, 별처럼 안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정도는 돼야 보통 별표 하면, 여기다 별표 하면 이렇게 찍지. 하여튼 스타라고 하니까요. 옳지 않은 거. 30도죠, 30도. 30도라니까. 이건 30도에 30도. 그 다음에 델타가 있으니까 남의 여자가 없고, 아까도 봤지만 얘는 승합용으로 쓸 수 있고요. Y니까 참 1차 변전소. 참고로 1차 변전소라는 것은 발전소가 있으면 발전소에서 대부분 한 2만 볼트로 생산을 해요. 발전기가. 그러면 이제 3, 4, 5로 챙겨야겠다. 보내줘야 되니까. 여기서 3, 4, 5로 챙겨주는 게 발전소 내에 있는 이 변전소를 1차 변전소라고 하고요. 밖으로 빠지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변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3, 4, 5 받아가지고 1호사로. 그럼 이제 여기서 쭉 찍겠죠. 1호사 받아서 투투나인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투투나인 바로 쓸 사람 바로 쓰고, 제가 쓸 거면 한전에 주는 변압기로 쓰고, 나는 1호사 받아야겠다고 여기서 받았으면 됩니다. 나는 3, 4, 5 받아야 되는데요. 받았습니다. 3, 4, 5 받을 거면 거의 그냥 전용으로 줘버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페이지가 넘어갔으니까